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주제로 기획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소중한 의견 나누어 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님이시자 한국관광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고계성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함께 해주실 연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텍사스 주립대학교의 김영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의 안희자 부연구위원님 함께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국립인천대학교 정진영 부교수님 역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장철훈 부연구위원님 함께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고계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정을 맡게 된 경남대학교 고계성입니다.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기획 세션에 저희들 주제로서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집정을 열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와서 오늘 이렇게 2021년도 또 새로운 또 DMZ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DMZ는 갈등과 대립의 땅이 더 이상은 아닌 곳입니다. 평화로 상징되고 있고 그리고 소통과 교류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획 세션에서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만남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를 전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발제자 2분 그리고 토론자 2분 이렇게 모셨고요. 또 중간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또 다양한 또 질의를 받고 또 그에 맞는 또 대답도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 세션의 진행은요 우선 김영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또 해주시고요. 안희자 박사님께서도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각 20분씩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북텍사스 주립대학교의 김영훈 교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격리 기간 굉장히 고달픈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또 준비하시고 오셨습니다. 김영훈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계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텍사스에서 온 김영훈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서 도와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저의 지난 2주간의 격리 경험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4월 초에 2차 백신 접종도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댁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 무엇을 할지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세우고 간단하게 부모님과 방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토록 바랬던 2년 만에 만남이었지만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했던 점은 다 함께 할 수 있는 집이라는 장소에서 부모님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과정도 자가 격리를 준비하면서 내일을 계획하는 저의 모습처럼 미래를 준비해가는 한민족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집은 저 자신과 부모님 모두에게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을 마련해 준 정말 고맙고 중요한 장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남과 북은 주민 간의 현실적인 교류와 만남이라기보다는 주로 정치, 행정, 국가적 사업과 관련된 교류로서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라는 테마를 생각했을 때 지난 70여 년 동안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장소의 부재로 이웃국가 혹은 각자의 나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비영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현실은 저 자신에게 과연 어떠한 생각과 방법이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함께 현재 연구 프로젝트 인큐베이터 빌리지 건설이라는 연구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큐베이팅 빌리지는 미래의 남과 북이 같이 살게 될 도시의 건설이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인 과정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생성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팀이 제시하는 현 연구의 인큐베이팅 빌리지가 정상적으로 건설될까 하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DMZ가 비무장 지대가 아닌 꿈과 기적의 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Dream and Miracle Zone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설원과 적용 이론, 연구 계획, 방법론, 결과, 제시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 연구는 왜 인큐베이팅 빌리지가 DMZ 지역에 필요한지 포커스 그룹을 통해 조사했고, 어떠한 이론이 적합하게 연구 모델을 서포트하는지 제시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은 어떻게 DMZ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연구 프로젝트가 전체적 마스터 플랜 진행과 어떻게 같이 수행되어야 할지 또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과 북, 즉 한민족은 관습, 조상, 역사, 언어, 그리고 많은 문화를 같이 나누고 배우고 지켜왔던 하나의 민족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동질성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5,000년의 오랜 역사를 같이 했던 코리아라는 나라는 강대국의 이권과 이념, 정치의 갈등으로 남과 북으로 결국에는 나누어지게 되었고, DMZ는 그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DMZ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DMZ가 많은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관광산업 및 사업과 연결된 DMZ는 보다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의 가능성과 그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제시할 수 있는 관광, 즉 관광객의 행동, 연구를 통해서 DMZ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체적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만남과 떨어져 있던 그룹의 선입견과 다른 견해, 정치적 생각도 포함됩니다. 극소화할 수 있다는 컨택트 이론과 행동 심리학에 기반을 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수정된 동기부여 이론을 현 연구의 기초, 기반으로 정하였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지만 DMZ의 중요성을 정치와 행정의 이점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관광학적 혜택을 강조해 왔고, 또한 많은 연구들이 조심스럽게 DMZ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연구에서는 DMZ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과 견해, 관광객의 행동, 관광객의 분류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에 기반을 두었고, 특히 마스터 플랜의 연구 계획은 파워포인트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5단계로 구성하고 제안했습니다. 현 연구, 기본적 DMZ의 연구이고 1단계, 다음에 2단계에서는 환경 분석, 문헌 검토, 3단계에서는 인큐베이팅 빌리지 조성 여부와 타당성 조사, 4단계에서는 이규제큐티브 워킹 모델, 실행 모델 제안, 모델 검토, 실행 계획 등 수립 등이 수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와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는 전략적 계획을 도출할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 계획은 위의 도식과 같이 사전 연구, 현 연구 포함 1단계, 사업 계획 검토 2단계, 3단계, 4단계, 전략적 시행 계획 5단계로 나누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공무원, DMZ 전문가, DMZ 주위 거주민, 탈북민 각각 5명씩, 5명씩 총 20명과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양적 연구는 임진각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9년에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질적 연구의 결과는 이에 당사자들이 DMZ 인큐베이팅 빌리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상호 간의 선입견이 감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포커스 그룹은 남북한 공동체 인큐베이팅 빌리지 후보 3곳을 추천했으며, 자본 조달은 주로 남한이, 조력 지원은 북한이 역할을 하도록 조언 또한 했습니다. 인큐베이팅 빌리지 거주 홍보를 위해 각 페이스마다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고, 인큐베이팅 빌리지가 관광 목적지의 기능을 위해 개념과 컨셉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화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으며, 다양한 문화유산, 지역 거주민, 고유의 사회적 환경, 여러 상징적 기념물과 구조물, 판문점과 같은 여러 유형의 DMZ 관련 자원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대성동, 기정동, 고성군 등이 인큐베이팅 빌리지 설립을 위한 후보지로 또한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양적 연구는 다쿠 투어리스트의
관광 목적지 이미지, 장소에 대한 인식, 재방문 의사를 개념 모델로 제안하였고 조사하고 검증했습니다. 본 연구는 관광객의 인게이지먼트, 즉 참여가 미래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더하고 연구 계획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양적 연구에서는 관광 목적지, 이미지, 장소, 인식, 동기, 참여, 재방문 의사를 심리학적 차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후 그룹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국내 관광객과 국외 관광객이 DMZ와 관련된 몇 가지 항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관광객 중에서 engaged, 즉 애착으로 참여하는 그룹과 shy lover, 즉 은근하게 좋아하는 그룹이 해외 관광객보다 관광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 장소 인식에서 더 높은 수치를 현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국외 관광객 중에 engaged 그룹은 내국인 관광객 중 engaged 그룹보다 motivation, 동기와 engagement, 참여가 높았으며 외국인 관광객 중 shy lover 그룹은 내국인 관광객 중 shy lover 그룹보다 engagement 참여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관광 목적지 개발과 일반적 미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왜 DMZ 안에 인큐베이팅 빌리지가 꼭 필요한지 거듭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장소의 선택은 충분한 검증과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관광객에게 장소에 대한 애착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계획, 예를 들어 외국인에 대한 지역 이미지 교육과 광고,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양적 연구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국내 관광객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관광객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관광객 위주의 행동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기존의 관광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DMZ를 하나의 연구 과제로 특히 만남과 소통을 위한 장소, 인큐베이팅 빌리지가 건설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제시하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현 관광 연구의 결과보다는 미래 10년, 15년 동안 실행되어야 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연구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DMZ에 관한 미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교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함께 한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언어의 연구, 발전, 문화적 교류, 특히 씨름과 같은 전통 스포츠를 포함 전통 음악과
놀이, 미술 등을 통한 교류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음 연구 과정으로는 페이스 1에서 시행하지 못한 환경 조사를 마친 후 페이스 2, 4까지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진행하고 그 후 많은 검증을 통해 마지막 계획을 공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힘써 주신 저희 연구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뉴햄프셔 대학의 바보 교수, 저희 대학의 홍석진 교수, 대외경제연구원 여러분, 경동대 사득환 교수, 서강대 김영수 교수 등 이 연구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서 요 한반도 분단의 교착점을 할 수 있는 DMZ 연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교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열심히 또 이렇게 그쪽에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이렇게 또 남과 북 연결되어 있는 DMZ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셔가지고 격리도 되셨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안희자 박사님이신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한국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되시는 분들께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지금 관광산업연구실에 계시는데요. 안희자 박사님의 발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희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DMZ 방문객의 관광 경험과 평화 관광의 과제입니다. 발표 순서이고요. 실제 DMZ는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로 손꼽힙니다. 네, 실제로 이 관광객들이 DMZ를 방문하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 DMZ 관광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DMZ를 방문했던 방문객들의 관광 경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향후 DMZ 평화 관광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2018년에 저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전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만 2017년에 DMZ 안보관광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그 관광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MZ는 굉장히 DMZ 관광은 사실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 DMZ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관광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DMZ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이유 또 그런 어떤 장소적인 특수성 때문에 실제 DMZ 관광 상품은 안보 관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체를 놓고 보면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안보 관광지 방문객은 연간 한 2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70%가 내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광 경험에 대한 내용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먼저 이제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DMZ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먼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압축이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강조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상징한 곳이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에 따라서 다소 반응이 격차가 다소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최근 3년 동안 DMZ 관광을 얼마나 좀 경험을 했는가를 좀 조사한 부분인데요. 전체 응답자의 한 16% 정도가 DMZ 관광에 참여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역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떤 제약 요건으로는 교통이나 접근성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DMZ 관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정보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주된 제약 요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 DMZ를 찾는 방문객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보면 역시 안보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 관광과 관련해서는 특징적인 것이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령대별로 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실 DMZ는 굉장히 이제 면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DMZ를 그럼 대표하는 좀 상징적인 자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가치와 현재를 기준으로 한 부분과 향후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좀 질문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판문점이 가장 대표적인 자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그동안 DMZ를 상징하는 판문점의 어떤 위상을 좀 잘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의 대표 자원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DMZ 박물관이라든지 평화누리길과 같은 다소 어떤 체험형 관광 자원과 관련된 그런 장소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DMZ에 대한 방문 의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시 전체 85.5%가 방문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주된 관광 활동으로는 뭐 경관 감상이라든지 생태 탐방,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답사와 같은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체험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MZ의 가치와 향후 발전 방향인데요. 역시 현재와 향후로 미래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 뭐 가치를 저희가 한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생태적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미래 기준으로 가장 어떤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DMZ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라든지 또 좀 이렇게 수치는 낮습니다만 관광적 가치도 현재보다는 좀 다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좀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DMZ 관광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생태 관광이라든지 교육 학습 관광, 도보 관광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향후 우리가 DMZ를 어떻게 관광 자원화하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좀 시사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그럼 DMZ 안보 관광에 참여했던 방문객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좀 도출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MZ 안보 관광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DMZ 안에서 가장 좀 생생한 현실감을 느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진술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이제 빈번하게 나왔던 표현은 생생하다, 현실적이다, 리얼하다. 이것이 진짜 체험이다, 진짜 DMZ다라는 표현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관광 경험에서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생생한 현실감은
결국은 DMZ에서 관광객들이 느끼는 남과 북의 긴장감 그리고 안보 상황에 대한 위험 지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의미 있는 것은 굉장히 이 방문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관광 경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관광, 진지한 관광, 다소 무게감이 있는 관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 세대교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에 따른 DMZ에 대한 기억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전후의 어떤 지나간 세대에게 분단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아픔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갖는 그런 기억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DMZ라는 장소를 방문하고 안보관광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그 DMZ가 갖고 있는 기억을 전달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DMZ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살린 관광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DMZ 관광의 활성화라든지 DMZ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실제 활용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관광 자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이제 안보 관광 상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객들이 접하는 것은 그 안에서 전투와 관련된 안내설판이라든지 해설사가 이야기하는 그 전투에서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전달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DMZ에서 희생한 어떤 숭고한 희생 정신과 그런 잊혀진 기억에 대한 추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어떤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안보 관광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진술들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에서 이제 DMZ 관광의 의미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상처를 이렇게 공감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향후 DMZ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평화, 특히 또 이게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평화의 중심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자긍심으로까지 표현이 되는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서 설문조사 결과와 또 실제 그 경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그 관광 경험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DMZ 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좀 마지막으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키워드가 바로 미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MZ를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그 정치 외교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래 세대, 그러니까 DMZ 2030 혹은 2050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우리 미래 세대 좀 가까이는 우리 최근에 이제 MZ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요, 그들의 관광 수요에 맞는 어떤 그 관광 자원화, 상품화 그리고 그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DMZ 자체를 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MZ를 좀 세계 유산으로 해서 글로벌 다크 투어리즘 명소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다크 투어리즘은 이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개개인의 어떤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MZ 안에서의 그런 사라져가는 기억의 문화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이제 다크 투어리즘 명소화하는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베를린 같은 경우 그 도시 곳곳에 그런 기억의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DMZ 안에서 그런 기억의 장소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광의 경험의 고도화인데요. 실제 생태 관광이나 교육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생태 관광 모델, 그런 학습 관광, 교육 관광의 모델
로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DMZ에 맞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해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광객 경험의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해설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DMZ 같은 경우는 전문 관광 문화유산 해설사, 관광 해설사 양성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고 또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연구 포럼 활성화라든지 지속적인 컨텐츠를 활성화하는 개발하는 기획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측에 지금 제 슬라이드 우측에 제가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좀 특별히 소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면 역사나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DB화하고 또 그것을 관광 자원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대 교체로 인한 기억의 단절, 이것도 앞부분하고 요즘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 해설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이야기, 컨텐츠 DB화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카이빙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관광 컨텐츠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DMZ 박물관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 쪽에도 이런 아카이빙 기능,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카이빙을 넘어서서 교육 문화의 중심, 사회적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어떤 박물관 혹은 전시관, 기념관의 건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관광이 DMZ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관광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오히려 DMZ 관광에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 요소, 특히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비대면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MZ 관광이 지금 당장 재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가상 공간,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랜선 투어라든지 또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런 디지털 홍보 마케팅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투어도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세션의 주제가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교류에 있어서는 남북 공동의 어떤 디지털 기억의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DMZ 관광객의 관광 경험과 평화 관광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역시 안보 관광지이지만 그 이전에 평화 관광으로서 전환해서 DMZ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요지를 해주셨고요. 더불어 가지고 5가지 또 주요한 방안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이제 두 분이 계시고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질의를 또 해주시면 토론 중에 또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또 적절한 또 답도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같이 이렇게 쌍방향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은요. 국립인천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정진영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진영입니다. 그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이제 김영 교수님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제 DMZ라는 공간을 그 드림 미라클 존이었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하자, 본질을 바꾸자 하는 제안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티브한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네이밍을 바꾸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DMZ의 공간적인 활용 자체를 새롭게 변화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특히 5단계 실행 계획을 통해서 그 단계별로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한 거 해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다음 연구에서는 그 드림 미라클 존에 그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북한의 주민들은 얼만큼 거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이 참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의 방문이 허용될 것인지, 이런 DMZ 마을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 또는 법률적, 제도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있으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셨던 안희자 박사님 연구는 사실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DMZ 관광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DMZ 관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연구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기여가 많지만 또 DMZ 관광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서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안보 관광을 향후에 미래 세대, MZ 세대를 위해서 평화 관광으로 조금 변화를 하자 하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 관광이라든지 교육 관광을 강조하신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DMZ 안보 관광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방문한 외국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관광 프로그램인데, 북한에서는 이 DMZ 안보 관광 또는 다크 투어리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점들이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컨텐츠라든지 그 장소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데, 다크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이런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DMZ 안보 관광 또는 다크 투어리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하신 것을 조금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은 이산가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한 주민의 만남이라는 것이 다양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만나자, 장벽이 허물어졌으니 만나자 해가지고 다 같이 한날 한시에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헤어졌던 친지, 친구, 또는 친척을 또는 실향민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체로 어떤 스포츠 행사에 참석을 하거나 전시나 컨벤션과 같은 마이스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 참가자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는 관광, 개별 관광이 됐던 단체 관광이 됐던 이런 관광 교류로 이렇게 좀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첫 번째 단계인 친지와 가족의 만남이고요. 이산가족 상봉은 결국은 여러 가지 만남 형태에 있어서 필요에 의한 만남입니다. 이산가족은 만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일반 관광객과는 다르게.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런 남북 관광 교류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남북 관광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로 좀 자리매김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헤어진 가족이나 어떤 친구의 사회적 관계가 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의 관광 교류를 촉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산가족 문제를 납북자라든지 아니면 국군 포로 문제와 연계를 해서 인도적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북교류 활성화, 인적 교류는 또 다른 꼭지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취지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책까지, 그러니까 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 교류를
남북 교류 측면에서 접근하는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산가족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 다음 단계보다 확대된 어떤 인적 교류, 관광 교류 협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문화 행사가 될 수 있고 단체가 참가하는 어떤 전시나 전시 무역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로 북한의 참여를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안희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 화상과 어떤 가상의 온라인 교류를 좀 더 촉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인 방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화상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의 무역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남과 북이 서로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화상 상봉으로 많이 추진을 해왔고 많은 가족들이 상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화상 상봉장을 좀 더 증설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에서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반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대면 남북 인적 교류 추진 TF를 구성을 해서 어떤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온라인 교류에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 그리고 온라인 교류로 인한 어떤 법적인 이슈, 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률가 그리고 기술 협력 방안을 연구할 어떤 기술 전문가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해킹 등 보안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보안 전문가 이렇게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대면 남북 인적 교류 추진 TF를 통일부에 구성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 남북 간의 주민 만남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실질적인 주도를 접경 지역에 있는 지방 정부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접경 지역 지방 정부 간에 좀 더 교류를 활성화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서로 더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크로스보더 사례를 보더라도 접경 지역 정부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뭐 중복 투자도 하고요, 아니면 서로 불신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분별하게 이제 환경을 막 파괴하는 그런 사례들이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DMZ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접경 지역의 어떤 평화 관광 컨트롤 타워를 경기, 인천, 강원 접경 지역 평화관광위원회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구성을 해서 어떤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긴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채널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은 절실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해 주셨고요. 온라인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TF 관련 특히 또 접경 지역 주도의 여러 가지 또 참여 방안 좋은 주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 두 번째로는요.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장철훈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 대북정책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장철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개최하고 계신 경기도와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경기연구원 등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훌륭하게 이번 세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고계성 교수님, 또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 앞서서 토론해 주신 정진영 교수님께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의 토론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서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연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이 기획 세션에서
제안 드리는 부분 한 가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북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오신 김영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저는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위해서 남북한 인큐베이팅 마을을 DMZ 내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그런 제안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북한 당국 간 협력, 그리고 DMZ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유엔과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강원도 고성 출신이기 때문에 김영훈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서 강원도 고성과 관련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 출신인데 왜 그런 상상을 못했을까 하고 반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안희자 박사님께서 DMZ 관광 현황과 방문객의 관광 경험 분석 등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방향을 안보 관광에서 평화 관광으로의 전환 등 5가지로 제시해 주신 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희자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지가 강원도 고성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지역에서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안희자 박사님 발표문을 저희 아버지께 갖다 드린다면 앞으로 향후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알차고 좋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발표 모두 정책적이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DMZ 내에 남북한 인큐베이팅 마을을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 등에 앞서서 이제 정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북한의 동참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러한 논의가 추가된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토론 순서에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번 기획 세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DMZ 개발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게 이러한 국면이 일단락 된다면 그 뒤에 우리가 직면할 최대 화두는 무엇이 될까 고민을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상 위에서 저는 DMZ를 한반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공간이자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DMZ 내에 경기도가 접하고 있는 DMZ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풍력 발전과 같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남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DMZ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아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관리 없이 만들어진 DMZ의 산림과 숲을 등을 한반도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남북한이 함께 단계적으로 새롭게 다시 조성하는 방안도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DMZ를 한반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이자 거점으로 삼아 이용하는 구상은 이번 기획 세션의 주제인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 탄소 중립 사업을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한이 가치와 효용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공고하게 정착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탄소 중립 2006년 아마 옥스퍼드 대학교 어학사전에 등장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이 한국의 10분의 1에 그치다 그럽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뭔가 우리가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남북한의 관광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의 여러 가지 대응 노력 어떤 식으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의 장으로 잡아당길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의 고민도 아마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등등 또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발표자 두 분 이제 발표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또 토론자 두 분의 또 토론도 2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다음에요. 마지막 코멘트를 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질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면은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그 질의에 맞게끔 발표자나 아니면 토론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획 세션에는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은 꽤 계시는데요. 질의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하고 토론이 명쾌하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발표와 토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또 시간을 제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영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마지막 코멘트는요. 우선 첫 번째로 안희자 박사님께 제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연구 결과들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토론해 주신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되게 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되게 다양한 또 어떤 발제문을 넘어서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재현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 실제 관광객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안에서의 그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세대 교체를 경험하고 있는 딱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DMZ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뭔가 좀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많이 아쉽고 또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뭔가 이게 이걸 어떻게 좀 담아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기술 요소와의 융합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제언으로 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고민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그 BBC인가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과학기술로 인해서 과학기술로 이제 그 생존자의 모습을 이제 재현을 해서 실제로 그 가상의 그 재현된 그 인물과 그 정말 한 뭐 10살, 10대의 어떤 어린아이가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기술
이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온 그런 과제들이 결국은 뭐 제가 강조했던 DB라든지 아카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과정이 좀 그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 박사님 이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남북 문제, DMZ 문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용원 박사님께 다시 또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기 전에 사석에서 김용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어머님께서 고향이 연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또 그런 맥락에서 또 DMZ는 본인 교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필연 내 장소이자 더 어떤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된다는 사명감도 아마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코멘트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계선 교수님. 제가 올해로 한 22년이 됐습니다. 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생활한 지.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 고마움, 특히 조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항상 저에게 항상 맴돌았었고, DMZ라는 어떤 그 주제는 저의 어렸을 적의 꿈이었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한 또 어떤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요. 이 인큐베이팅 빌리지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항상 얘기하는 공유, 공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라는 것에 이상적으로 접근을 했으며, 나중에는 점차 실현적이고 실행 가능한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안희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이나 AI나 그 처음에 접근, 특히 이런 코로나 코비드 상황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저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진행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천대 정진영 교수님께서 토론으로 말씀해 주신 마을 구성의 조직이라든지 법률적, 제도적 그 장치의 마련, 그 다음에 단계적 우선권, 이산가족들이 먼저 필요로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정말 현실적이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에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특히 또한 두 번째 토론으로 해주신 장 박사님의 북한을 어떻게 테이블로 끌 수 있는지, 또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전략적 계획으로 우리가 DMZ 안에서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제안은 정말 저희가 연구하면서도 제가 연구하면서도 생각 못했던 것들을 좋은 어떤 제안을 주셔서 다음 연구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연구에서는 저희 관광,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계에서 실질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지질학과나 아니면은 도시공학 쪽에서 직접 그런 어떤 계측을 하고 숫자로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어떤 이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DMZ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또 뛸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의 또 협업이 또 필요한 이쪽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또 김용원 교수님은요, 이전에 다른 관련되는 학회에도 마다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또 DMZ 관련되는 여러 가지 또 주제를 지속적으로 또 발표를 해주시는데 추후에도 계속 그런 노력들 여기 오셔가지고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철훈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께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기획 세션을 통해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나 이쪽보다는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접근하는 모색을 많이 해오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관광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앞서서 이제 사회자이신 고계성 교수님을 포함해서 네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북한 연구자인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정하게 교차되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국면이 저는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인류가 어떻게 통제해 나가면서 함께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아마 머지않아 종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큰 화두 중에서 물론 남북관계도 중요합니다.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런 쪽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동력 중에 하나로 앞서서 이제 한반도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좀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뭐 한반도 탄소 중립이 아니더라도 앞서서 김영훈 교수님, 안희자 박사님, 정지정 교수님 해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작은 것들부터라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또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립인천대학교의 정기정 교수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안 창의적 해법이란 말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요. 아직도 쓰이고는 있지만 남북 관계,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어떤 주민 간의 인적 교류는 굉장히 창의적인 해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사고의 틀을 좀 벗어나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영현 교수님께서 비무장지대인 DMZ를 드림 앤 미라클 존으로 이렇게 본질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셨듯이 남북 간의 교류라는 것이 꼭 우리나라와 북한의 주민들이 이 한반도에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온라인과 같은 가상에서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반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또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좀 다른 접근을 많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수년 동안 남북 관광을 연구를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관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관광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관광을 우리가 말하는 관광으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같은 단어지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북한의 관광을 에 대한 개념, 북한이 관광을 이해하는 게 많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제가 지금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은 관광을 외화벌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연구가 종료가 되면 여러분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남북 관광이 이렇게 관광을 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공학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 정치학, 군사 정말 많은 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토론에 또 참여해 주셨던 정진영 교수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뭐 남북 문제, 여러 가지 또 평화 관광 관련해서 지속적인 또 연구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접경 지역 관련 또 지역도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또 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김용훈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학 전공자가 바라보는 DMZ, 그다음에 평화, 남북 굉장히 뭐 브로드하게 넓을 수도 있고 일반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좁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용훈 교수님께서 말미에 계속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고 아마 토론에 계신 또 정진영 교수님께서도 그와 부연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릴까요? 일단 먼저 이제 관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DMZ에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먼저 발견한 거는 문헌 고찰을 하면서 전 선행 연구들을 보다 보니 이 관광 쪽으로 DMZ를 접근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헌 연구에 다른 또 선행 연구를 보고 다른 또 선행 연구를 보면서 이게 관광에만 집중되어 있는 공부가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같이 직결돼야만 그렇죠? must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고 주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TV를 보면서 DMZ는 비무장지대, 정치 아마 조금 더 많이 나가선 행정 정도까지 저희 세대에서는 관광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또한 정치보다는 관광에 더 힘을 썼고 그러면서 또 지금 다시 그 장천훈 교수님,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생태학적 어떤 관심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심을 모든 관심에 답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DMZ 안에서 뭔가를 이룬다 이런 어떤 결과적인 답보다는 서로의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DMZ의 평화, 공존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각 분야에서 같이 조력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때 정말 진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팀에서 항상 대화하고 답을 물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제 답은 말 그대로 그거는 그 각 분야의 그 연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조력을 했을 때 서로들 도와줬을 때 진정한 정답이 DMZ의 발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Dream and Miracle Zone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보니 딱 제가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이 세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교수님께 제가 잠깐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짧은 코멘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연구원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오면서 계속 이 DMZ 포럼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DMZ라는 여러 가지 평화의 아이콘을 뭔가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남북한의 주민의 소통과 요 어떤 교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뭔가 긍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겠지만 지역 도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개인적인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일단 제가 경기도민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상당히 좀 글쎄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안희자 박사님 말씀에도 있지만 이 DMZ 관광, 안보 관광, 평화 관광 이 DMZ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이거든요. 지역 그동안 뭐 관이 됐던 아니면 그러니까 학교가 됐던 학계가 됐던 지역 주민을 많이 배제한 연구라든지 정책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중앙 정부라든지 지자체 위주의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좀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까 안희자 박사님 발표를 보면서 많이 들었고요.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관광에서는 CBT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할 때 어떤 그 관광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관광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게 그 다른 곳에서 방문한 분들과 지역 주민이 만나는 그런 상호 교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지역 주민으로서 경기도민들께서 어떻게 참여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향후에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중앙 정부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여하고 참여하고 또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민 오늘 질문 경기도민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강원 접경지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고 평화에 대한 어떤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아마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현재 시점에 저희 세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DMZ를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아마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요 세션의 아마 주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소통과 그리고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요 주제로 기획 세션에 참여해 주신 김영훈 교수님 그리고 안희자 박사님 그리고 정진영 교수님 장철훈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 세션 1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주제로 기획 세션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 세대가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간의 귀한 성과와 또 의견 나누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획 세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